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8월 부동산 정책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정책의 변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8월 달에 어떻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변했는지 또는 앞으로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너를 위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한이 80%로 완화가 됐습니다. 아마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내가 주택을 처음 산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특히 우리 자녀 세대, 자녀분들이 혹시나 이번에 이제는 주택을 처음 구매한다고 봤을 때 LTV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LTV가 상한 80%로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냥 대출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그러니까 LTV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실 분들은요, 꼭 시니어뿐만 아니라 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같이 이제는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아주 차근차근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DSR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도 같이 봐야 되고요. 주담대 관련 정책 변화들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그러니까 실무에서 크게 영향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담대 받으신 분들의 실거주 의무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풀어졌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볼 겁니다. 자, 우리 상세 설명 가볼게요. 자, 이번에 정부가요, 그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근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했을 때 LTV 상한이 80%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TV가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에요. 우리가 방송에 보면은 뭐 LTV, 뭐 DTI, DSR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LTV가 뭐냐면 내 주택을 담보로.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주택을 담보로 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인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사갈, 내가 이제는 내가 구입할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자산가치 비율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 뭐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1억 집은 많이 없지만은 자 1억이에요. 근데 LTV가 예를 들어서 40%다라고 보면은요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10억이야. 집이 10억이야. 그러면 LTV가 4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번에 생애주택 구입 하시는 분들은 LTV가 80%까지로 완화됐대요. 이게 좋은 건가?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한마디로 뭐 서울이죠. 서울 수도권 이런 데입니다. LTV 상한이요 40%였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LTV 상한이 50%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요. 40%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대출을 바꿔서 집을 사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묶여 있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못 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로 사실 가게 된 거죠. 대출을 묶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한이 이제는 그런데 생애 최초만 예외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애 최초만 처음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좋아 40%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없으니 80%까지 한마디로 10억이다. 10억 집이다. 그럼 8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LTV 80이라는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애 최초 언제부터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는 LTV 80%로 완화가 됐고요. 근데 정말 좋은 게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처음 주택 구매하신 분들이에요. 뭐 특이 뭐 조정지역 대석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뭐 투기 지역이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최초로 산다 봤을 때 가격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LTV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대출 한도는요, 기존의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6억 원까지는 대출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됐죠.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금리가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다음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대출 잠가버렸죠. 대출을 아예 못 나오게끔 막아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죠. 아무튼 간에 대출을 막았어요. 그 막았는데 LTV도 건드렸지만은 DSR이라는 게 새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요거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자, DSR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뜻은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받는데 내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을 따져서 대출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은요,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DSR 같은 경우는 40%로 다 묶여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 소득에, 내 연봉에 이 원리금, 한마디로 원금과 이자를 내는 비율이 40%, 내 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연.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갚을 능력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DSR이 이제는 적용이 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LTV가 풀어져도요, 생각해보세요. LTV가 80%래요. 그래서 내가 6억 원까지 이제 대출이 나와. 근데 내가요, LTV는 되는데 이 DSR에서 걸리는 거죠. 내 연봉이 작고 내 소득이 적다 그러면 내가 연 원리금 갚아야 돼요. 이거를 내 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소득이 작으면 아무리 LTV를 풀어줘도 집을 못 사게 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규제가 완화됐지만은 지난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DSR이요, 총 대출의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어요. 원래는 2억 원 초과 대출이었거든요. 초과 차주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야, DSR 적용할 거야. DSR 적용하는데 이거를요, 모든 대출은 아니고 일단은 당신이 총 대출액이 그동안 받았던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돼, 그러면 무조건 DSR 서울시역은 40% 딱 묶어줬어요. 이게 DSR 2단계였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가 적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이 DSR이 걸립니다. 무조건 총 대출 1억 원이 넘어가? 그러면은 이 DSR이 딱 규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 연봉이 세지 않으면 이 정도밖에 대출 못 받아. 더 이상 못 받아. 딱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 80%로 완화시켜줘도 소득이 작으신 분은 DSR 40% 걸려갖고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 가면은요, 실제 이제는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주면 뭐하냐 이거야. 80% 해주면 뭐하냐. 내 소득이 낮아갖고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턱대고 풀어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풀어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LTV, 생애 최초 LTV 80% 완화됐죠. DSR도 풀어준다 그러면 이제는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한번 빚이죠. 빚을 끌어당겨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뭐 지금 고금리다 보니까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마 이 DSR까지는 못 푸는 겁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또 가계부채 폭증하거든요. 그래서
LTV는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 LTV 풀어줘도 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지금 LTV 생애 최초는 80%, 일반 같은 경우에도 지금 LTV를 완화시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DSR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이런 거거든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 왜냐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갚아. 왜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영끌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고금리 상태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영끌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어렵죠. 이자 갚느라고 계속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SR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젠 여러분 아시겠죠? 방송에서 LTV 얘기 나오면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내 집 가치 대비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DSR은 뭐라고요?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 뉴스를 읽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고요. 자, 주담대 관련돼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1주택자이신 분들에 아마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요거 표를 보면서 올게요. 자, 보세요. 여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규제지역에서 서울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요. 그럼 내가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갈아타기라 그러죠. 그러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일단 내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은행에서 주담대 받았으면 조건이 뭐냐면, 좋아, 당신에게 주담대 해줄게. 주택담보대출 나 대출해줄 테니까 정해놨어요, 정부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이사 가니까. 그거 주택 무조건 6개월 안에 처분해. 이게 조건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 받을 때도 이거 걸려갖고 사실 막 조마조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니까 기존 주택을. 근데 이거를 2년으로 이제 연장시켜줬어요. 2년으로 연장시켜줬고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아예 폐지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제는 다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사면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이 있어요. 이게 2년으로 연장됐다는 거. 그다음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가 됐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은 일단 내가 주담대를 받았잖아요. 그럼 신규 주택을 살려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택에 무조건 전입 의무가 있었어요. 너 무조건 들어가. 너 이사하려고 대출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도 꼭 들어갈 필요가 없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됐다는 거,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도 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이게 그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필드에 있으신 분들, 실수요자, 이런 분들에게 확 와닿는 정책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들어갈 게 있어. 근데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기존에는요 한도가 1억이었습니다. 이게 생활안정자금이었거든요. 1억까지는 대출이 나왔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집. 그럼 여정님, 아까 뭐 LTV 40은 뭐고 60은 뭔가요? 어차피 그 집에 대해서 담보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럼 1억 원 너무 넘게 받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갈아타는 집,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대한, 내가 이사를 했을 때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게 LTV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는 이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이사 때문에 주담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사 갈 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새로 살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활안전자금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기존까지는 깐깐해져서 1억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 제도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갭 투자라 그러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대출 받아서 새로운 집을 또 살 때 현금 부족하니까 또 이런 걸 끌어당겨서 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억 원으로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1억 원인데 이거를 2억 원으로 이제 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집을 담보로 이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만큼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겠죠, 이 집이. 자, 그 다음에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게 뭐야? DSR. 내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거.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 합칩니다. 모든 대출을 다 합쳐요.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주담대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합쳐요. 뭐 마이너스 통장도 다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내 대출을. 그래서 이게 내 DSR 예외로 가능한 대출이 긴급 생계 용도 대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한도가 원래는 1억 원이었어요. 이게 1억 5천만 원 늘어졌다. 한마디로 더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줘도요. 지금 고금리 상태거든요. 금리가 미친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금리는 더 올라가요. 지금 정부가 한국은행 금통위가 0.25%포인트 정도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 한 3번 남았어요. 금통위가 3번 남았거든요. 한마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회의가 3번 남았는데 지금 3번 다 올릴 0.25%포인트 올리면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이제 금리가 3%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3%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출금리는 더 높아집니다.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 레버리지, 한마디로 빚을 크게 땡겨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돼도 이렇게 사실 고금리 상태에서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 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락하고 있어요. 집들이 다 지금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떨어지고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원 미만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6억 원인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부동산 살 때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죠? 뭐 부동산 좀 공부하실 분들 아시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적격 대출이 있는데 이게 그 대표적인 서민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디딤돌, 뭐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딱 6억 원까지 살 수 있어요. 6억 원까지만 해야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억 원 넘어가면은 그 정책 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6억 원 그래서 아파트 시세 6억 원짜리만 지금 서울시역에는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초년생들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구매를 이제 아파트를 사고 있죠.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8월 달에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뭐 이거는 이제 빅스텝에 대한 아까 금방 얘기했던 얘기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정 가족님은 이제 남아 계시고요. 여긴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 20분 동안 공부했네요. 자, 여기까지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우리 아직 여정 가족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여러분 지금 구독을 누르셔서 매일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종 제가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또한 사회초년생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얘기라든지 경제 돌아가는 얘기를 재미있게 해드릴 겁니다. 뭐 지금 YTN이나 연합뉴스 TV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송에서 여러분께 다양한 정책들과 경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정 가족님이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여정 가족이 되어주시면 돼요. 자,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자, 우리 여정 가족님, 여정 패밀리님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뭐 좋은 일만 가득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항상 잘 되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자주 들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잘 되라, 잘 되라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자는요, 뭐 돈이 많아서 불행하다 이런 부자가 아니고 돈도 많고 행복한 이런 분들이 되실 겁니다. 행복이 최선이잖아요. 돈 없어도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왕이면은 돈도 많고 행복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는, 또 이렇게 오늘처럼 같이 또 경제 공부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거예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요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